야음 시장상가 보이는 라디오 강수연의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야음시장상가 보이는 라디오 강수연의 음악 카페 오늘 금요일이고요. 오늘이 우수입니다. 네네. 어제 방송에 네. 우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그 비빔밥 이야기를 했잖아요. 비빔밥 얘기를 했죠. 이제 정말 그 봄나물 이제 봄이 온다는 거를 네네. 느끼기 위해서 저도 왜 진짜 간절히 바라면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정호 씨도 정말 정말 힘들게 방송을 했습니다. 어제 힘들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네네. 근데 결국은 정호 씨도 비빔밥을 못 먹었다고. 저도 못 먹었거든요. 또 그런 날 되면 이상하게 또 그게 잘 안 맞아지더라고요. 안 될 때 진짜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수인데요. 어제 저희가 방송을 한 것처럼 봄나물에 이렇게 비빔밥 이렇게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월요일이 대보름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방송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미리 다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네네. 오늘 정월 대보름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좋죠. 정월 대보름은 명절의 하나로 친다 그래요. 그래서 음력 정월 보름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자어로는 상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상원이라는 거는 중원과 하원. 그러니까 음력으로 하면요 7월 15일 그리고 백중날이라 그러죠. 백중날 되면 또 먹는 거 있지 않나요? 백중날이요? 언니들께서 백중날 이러시면서 뭘 주셨던 것 같은데 죽 먹나? 정확하게 네 밥을 뭘 먹나요? 뭘 먹지?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앱으로 이렇게 반응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왜 야원 상가시장 앱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뭔가 잘못된 정보를 네네. 보내거나 이게 방송 사고 나면 네. 너네 뭐 하냐 뭐 네네. 이러면서 뭔가 발음이 꼬인다거나. 그러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혀 좀 자꾸 빼라. 뭐 이런 식으로. 혀가 자꾸 꼬인다. 혀 좀 자꾸 빼라. 네. 오늘 컨디션이 영 안 좋은 것 같다. 지나가다 봤는데 얼굴 좀 아니더라. 그- 뭐 이런 식으로. 왜 제가 정말 용감하게 그때 네. 너무 많이 아팠을 때 정말 아픈 티를 안 내려고 네네. 제가 지잡아 먹은 듯이 입술만 빨갛게 하고 왔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너 상태 왜 그러냐 뭐 네. 이러면서 좀 진짜 뭘 먹었냐? 그러면 좋겠는데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네네. 방송이. 백중날 7월 15일 그리고 음력 10월 15일에 대칭되는 말로 이제 중원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상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다가오는 월요일이 상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7월 15일이 중원, 그리고 10월 15일이 하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세시풍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설날로 여길 만큼 비중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상수의 한국의 세시풍속을 보면요. 12개월 동안 세시풍속 행사가 총 건수가 189건이 되는데요. 그렇게 많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설이랑 추석밖에 이렇게 대명절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정월 한 달이 세배, 설빔 등 그러니까 78건으로 전체 거의 절반이 여기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의 세시풍속 중에서 정월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대빵. 그렇죠. 거기다가 동제나 줄다리기 등 이제 큰 행사들도 참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야음시장 상가에서도 그날 행사를 하잖아요. 월요일에 행사하죠. 네. 아직 우리 초대 가수들의 라인업이 아직 미공개돼 있어요. 미공개가 돼 있나요? 저는 저한테 안 알려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스파이가 돼가지고 가보겠습니다. 네, 전에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릴 만한 네네. 가수들이 많이 초대가 됐었잖아요. 아, 네네. 이게 정월대보름도 행사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 행사가 재밌지 네. 않을까 예상을 네. 해봅니다. 아, 그때 그리고 노래자랑도 있어요. 아, 노래자랑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또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나요? 아, 신청은 이제 그 저희 받고 신청은 이제 상인분들을 먼저 이제 선착순으로 아, 받고 우선으로? 이제 시민분들은 그날 월요일 날 현장 네네. 접수를 받는데 네. 상인분들은 다 접수를 받았어요. 아, 다 받았어요? 네네. 많더라고요. 정말요? 네. 오, 그 혹시 심사위원은 어떻게? 심사위원은 뭐 정호 씨도 저요? 제가 해도 될까요? 저는 네, 사실 네, 자격이 조금 미달됩니다. 네. 아, 왜요? 그 뭐 제가 다른 노래 잘 사람의 불러야 노래를 평가하기에는 네, 좀 뭐 제가 좀 불러야 이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아니, 제 정호 노래 씨도 들어보시지 참여를 않지만 해보면 어때요? 제가요? 네. 그 제가 그 잠깐 저번에 노래하시는 것들을 봤거든요. 네. 어이구 제가 낄 자리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들어가면 약간 옛날에 음. 그 어린 꼬마 아이들 재롱잔치 보듯이 네,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인기상이라도 어떻게 좀? 글쎄 인기상도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워낙 이제 끼들이 많으신 분들 많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전에 제가 이제 그 정호 씨랑 방송하면서 네. 이제 우연히 네. 그때 이제 그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정호 네. 씨 노래를 잠깐 그러니까 뭔가 멜로디가 있긴 있는 걸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리듬감이라든지 그거를 봤었거든요. 네네네. 아, 그 트로필이 그 네. 뽕필이라 그러죠. 그 아 뽕필. 아, 뽕필이 네. 정호 씨가 있더라고요. 아 제가 뽕필이 있었던 거군요. 이게 감칠맛 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음. 그런가요? 그래서 참여를 해도 네. 괜찮겠다. 우리 여기 그 어찌 보면 고객 편의 시설에 네. 마스코트 아닌 마스코트가 아닌가요? 정호 네. 씨가? 뭐 라디오 박스 안에서는 마스코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월대보름 같은 경우 네.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 하루 행사가 5분의 1이 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뭐 그 아까 그 뭐 큰 규모의 행사들이 많다고 했는데 뭐 대표적인 게 달집 태우기 뭐 이런 것들이 아, 있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달집 태우기 보고 가면 그 이불에 쉬한다고 어른들께서 네. 참 긴장하지 말라. 네. 긴장을 많이 하면서 네네. 잤던 기억이 나는데 그 14, 15일 대보름 이제 뭐 이때 행사가 뭐 많다라는 이야기를 그 최상수 씨의 이제 한국의 세시풍속에 보면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그 보름달이 그 세시풍속에는 우리나라 세시풍속에는 보름달이 가지고 있는 뜻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정월 대보름이 우선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명절이 추석도 추석. 보름날이에요. 네, 맞아요. 보름날이고 이제 한반도 북부에서는 단오가 큰 명절. 전에 이제 단오 이야기도 우리 잠깐 네네. 했었잖아요. 큰 명절이기도 했지만 중부 이남 쪽으로는 7월 보름인 백중보다 비중이 작았다고 합니다. 중부 이남에서는 단오를 그렇게 큰 명절로 여기질 않았다 그래요. 근데 씨름판이나 근해 또는 백중 장 같은 세시풍속 행사들이 단오보다는 7월 보름에 훨씬 더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뭐 세시풍속 하면 그 전에 우리 잠깐 이야기 또 한 거지만 씨름 이야기도 씨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정월 대보름에도 씨름을 하나요? 하지 않을까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씨름 인기가 엄청났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월대보름, 뭐 설날, 추석, 뭐 웬만한 명절에는 다 했었는데 요즘에는 네. 그게 좀 인기가 조금 많이 누그러졌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추석 때도 거의 안 하는 걸로. 설날이랑 이렇게 추석 때 그 씨름을 하는 거는 봤었는데 네. 정월 대보름에도 한지는 사실 몰랐었어요. 저는 이제 정월 대보름 그러면 이제 달집 이제 태우면서 소원 빌고 그리고 이제 그 부름이라 그러죠. 부름 맞나요? 그게 뭐죠? 그 왜 이
왜 정월대보름 되면은 그 호두랑 네. 이런 것들 먹잖아요. 아 그랬나요? 나중에 그건 잠깐 네. 이야기를 할게요. 음. 첫 보름달이 뜨는 시간에 여신에게 대진의 풍요를 비는 것이 우리 동제의 주류였고요. 원형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줄다리기도 대부분이 이제 대보름날 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보름달이 뜨는 밤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경상남도 영산의 줄다리기에서는 대낮에 그러한 짓을 하는 자는 없고 해가 져야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경상도에서는 이제 거칠게 조금 거친 표현을 썼네요. 네. 그러한 짓. 예. 그러한 짓을 하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름달에 대한 이미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의미가 참 크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월요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보름달이 떴을 때 보름달 뜨면 저는 이제 그 보름달이 이렇게 어제 제가 이제 달을 봤는데 진짜 화나더라고요. 어제 이제 별도 많이 보이고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네네네. 미세먼지가 암 유발을 하는데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정말 안 좋죠. 네. 나쁜 어. 애들이에요. 그게 뭐보다고 안 좋다고 해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요새 제가 치매가 오려고 하나 봐요. 제가 아까 정호 씨가 그 잠깐 뭐 에피소드를 잠깐 이야기를 네네.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게 좀 심한가 봐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예전에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학교를 갔어요. 네.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이렇게 가벼웠던 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가방을 안 메고 갔더라고요. 그런 경우 저도 있어요. 네. 가방을 안 메고 네. 도시락 가방만 들고 이제 저는 먹을 거 지겨하니까. 저희 때는 지금처럼 급식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도시락을 항상 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이제 점심 때 안 먹죠. 점심 때 이제 점심 때까지 못 기다리죠. 그렇죠. 이제 가면은 먼저 먹고 네. 이제 먼저 먹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도시락은 다 벌써 먹었어요. 아침에 벌써 다 먹었는데 이제 수업 시간을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책이 없는 거예요. 가방을 두고 온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깜빡깜빡 하는데 제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그 어제 제가 달을 보는데 네네네.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네. 그 달도 잘 보이고 이제 별도 너무 잘 보이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보름달이 뜨면 초승달도 그렇고 초승달 뜰 때는 소원을 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이상하게 보름달만 뜨면 뭔가 소원을 빌어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있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또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약간 정월 대보름이거나 한가위가 되거나 그러면 다들 이제 보름달을 보면서 이렇게 소원을 빌잖아요. 보름달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 전에 빌거나 그 네. 이후에 빌어요. 달을 배려해서 접수를 하는데 일종의 접수죠. 너무 네. 일종의 소원 접수. 그래서 그러는데 정호 씨도 미리 정월 대보름이 네. 되기 전에 소원 한번 빌어보세요. 네네. 그래서 달림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시나트라의 문리버 듣고 좋죠. 올게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문리버 들으셨고요. 그리고 스매싱 펌킨스의 1979 들으셨습니다. 그 문리버가 그 영화에 나왔었잖아요. 그랬나요? 네네. 근데 또 프랭크 시나트라의 음색으로 들으면 뭔가 좀 이렇게 따뜻한 왜 아빠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 대령인 네네네. 아빠가 애들한테 그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불러주듯이 왠지 약간 모르겠어요. 저는 프랭크 시나트라 음악을 들으면 그 아빠가 노래를 불러주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요? 예전에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께서 그 노래방이죠. 네. 거기서 시나트라 음악을 이제 노래를 부르시는데 분위기 있고 좋더라고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정월 대보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음악을 하나를 들었는데요. 그 정월 대보름 하면 뭐 음식 이야기 할 것도 좀 있고, 그럼 뭐 세시풍속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있는데, 설에는 이제 얼마 전에 설이었잖아요. 네. 설에는 주로 개인적인 의뢰로 개인의 건강이나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속신들이 이제 행해지는가 하면, 정월대보름 같은 경우는 마을의 공동 기원인 풍년을 기원하는 속신 형태가 많다 그래요. 아, 많죠. 네. 그러고 보면 이렇게 가족 단위로 설에는 모이는가 하면 정월대보름 행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네, 이렇게 맞아요. 네, 네. 같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어울려져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대보름 전날 짚을 묶어서 기 모양을 만들고 그 안에 벼나 기장, 피나 조나 이삭을 넣어서 싸고 이제 싸고 나서 목화도 같이 장대 끝에 매단다고 합니다. 그걸 집 곁에 세우고 고정시키는 것을 벽갈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풍년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수 때 씨앗을 골라놓고 이제 이 씨앗을 가지고 이제 풍년을 기원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런 해봅니다. 거네요. 네. 그죠? 그래서 내농작에는 이거를 권례에서 모방을 했던 것인데요. 지금도 이제 각 지방에 적지 않게 전승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월 열 나흔 날에는 대보름에 감, 대추, 배 등 과수의 가지 친 사이에 돌을 끼워두면 열매가 많이 열린다 그래요. 오, 그래요? 네. 감이나 대추, 배. 제가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잠깐 재미없으면 안 되는데 원래 이렇게 앞에 운 띄우고 네네네. 하면 안 돼요. 제가 실수를 했어요. 아, 아직은 잎이 이렇게 안 났잖아요. 네. 날이 아직 추워서.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바로 집 뒤에 이렇게 산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렴풋이 눈을 이렇게 딱 떴는데 이렇게 나무에 바나나가 열려 있는 거예요. 뭐야? 지금 그냥 너무 깜짝 놀라서 순간적으로 이거 바나나도 열리는구나. 아니, 바나나 나무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이게 몽롱한 가운데라서 네. 너무나 당연하게 어머 바나나가 열렸네 이렇게 이러면서 일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러고 이제 씻고 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네. 누가 이렇게 바나나 껍질을 버려가지고 그거 걸린 거구나. 걸려 있는데 그걸 아. 저는 이제 바나나 나무네 이러면서 바나나가 벌써 좋다. 열렸어 막 이러고 이게 지금 감 대추 배를 네. 이야기를 하다가 네네. 이야기가 여기 지금 이쪽으로 왔는데요. 그러니까 과수에 그 과수나무에 이렇게 돌을 지금 끼워주면 열매가 많이 열린다는 이렇게 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각 지방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에 이제 돌을 이제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중국과 일본에도 이런 비슷한 풍속이 있다고 합니다. 오. 저녁에 잘 사는 집 대문 안에 흙을 훔쳐다가 자기 집 부뚜막에 바르는데요. 이거를 북토 훔치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름 전날 밤에 닭 울기를 기다렸다가 앞을 다투어 정화수를 기러 온다 그래요. 이거를 용알뜨기라고 하는데 맨 먼저 깃는 사람이 그의 농사를 제일 잘 짓는다고 합니다. 오, 거의 새벽부터 그거 해야 되네. 이게 줄 서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뭐라고 그러죠? 근데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꼭 진짜 이 물을 길어서 농사를 잘 짓는 것보다 부지런하니까 그만큼 부지런한 사람이라서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닐까. 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월 대보름날 밤에 다리를 밟으면 다리가 튼튼해지고요. 그래서 각지에서 이게 이제 세시기들이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보름에는 모든 행동을 9차례씩 한다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9번씩? 9번. 그러니까 나무 9짐, 새끼 9발을 발을 꼬면 큰 부자가 된다라는 풍속이 있었다고 해요. 참. 근데 부인들은 또 네. 빨래 9가지, 네. 빨래를 9가지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학생은 글 9번.
그리고 일만 많아져. 글씨 9줄을 쓰라는 것은 모두 부지런하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왜 10번이 아니었을까요? 아, 이게 9라는 숫자가 네. 이제 한자 쪽에서 보면은 네. 이제 1에서부터 10까지 보면은 10은 음. 꽉 차 있는 완벽의 숫자거든요. 네네. 근데 약간 우리는 뭐 하나씩 모자라는 그런 예의가 있어요. 네. 술잔도 꽉 채우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옛날부터 뭔가 음. 그 만이 있거나 그런 거 할 때 이제 구라는 거를 많이 표현을 했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9차례를 하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음, 정월 대보름에는 네네. 이렇게 해야 된대요. 빨래 9가지면은 9번 빨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빨랫감 9개를 돌리면 될까요? 9개를 9번 하면 되죠. 그리고 정월 대보름 내는 가능한 한 곡식을 밖에 내지 않는다 그래요. 왜지? 왜 모르겠는데 복을 더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가져가나? 특히 쌀 반추를 금했대요 그래요. 어. 돈이 필요해도 네. 대보름 전에는 내다 파는 일을 삼가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죽겠는데. 아, 그리고 정월 대보름에는 기품과 관련된 전복이 많이 행해졌다고 하는데요.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그의 풍년이 들 건지 말 건지 미리 점쳐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설날은 개인적인 거를 했다면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정월 대보름에는 어떤 마을의 마을의 안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농사도 혼자 짓는 게 아니었잖아요. 여럿이 같이 하잖아요. 품앗이 그래서 이런 걸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 방송에 그 운세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우리 설을 맞아서 네네네. 운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개인의 운세를 봤다면 지금은 이제 풍년이 들지 안 들지 여러 사람 이런, 우리라는 거. 그쵸. 네. 그래서 많이 행해졌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이거를 점을 쳐봤다 그래요. 보름날 초저녁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달맞이를 하고 점을 쳤다고 합니다. 모르고. 달빛이 붉으면 가물징조고요. 희면 장마가 길 징조라고 합니다. 오. 장마가 길어지면 그의 농사를 망쳐서 그렇죠. 사실 그 추석 때 굉장히 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달의 사방이 짙으면 풍년이고요. 옅으면 흉년이 들 징조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름달에 소원을 빌기도 하는데 농군은 농사가 잘 되기를 빌고 총각은 장가가기를 빌고 이제 부인들은 아들 낳기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참. 네. 예나 지금이나. 그래요. 이제 정호 씨도 이제 왜 안 나오나 했네. 이제 소원을 빌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빌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월대보름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네. 시간이 다 됐어요. 뭐야 이거? 저 한 30분 얘기한 건 줄 알았거든요. 시간이 금방 갔네. 아까 우리 정월대보름 음식 이야기 잠깐 하기로 했는데 네. 정월대보름에는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네. 그 찰밥이랑 아. 약밥 먹는 맛있죠, 풍속이 맛있죠. 있다고 네. 하는데요. 이제 찰밥을 이렇게 달달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곡식을 넣고 만든 게 약밥이잖아요. 네네.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진짜 맛있죠. 아직은 이게 입맛이 제가 약간 초딩 입맛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달달한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리고 묵은 나물이랑 복삼을 먹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맛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먹고요. 그리고 이게 청어를 먹는 경남에서는 청어를 구워 먹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요. 오. 근데 이날 구운 청어를 먹지 않으면 비리가 오른다라고 해서 이거는 살이 오르지 않고 마른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이렇게 약간 풍채가 있는 거를 부의 상징처럼 그쵸, 여겼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 청어를 구워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 그것도 이야기했었잖아요. 네네. 부럼이라 그러는데 이 부럼이 그러니까 왜 가면 지금 뭐 호두라든지 자시라든지 뭐 은행이라든지 이거를 이렇게 부스럼 깬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를 뭐 안 먹으면 왜 애들 부스럼 생긴다 그러잖아요. 얼굴에. 네네네. 모르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정월대보름 이른 아침에 한 해 동안의 각종 부스럼을 예방하고 이를 튼튼하게 하려는 뜻으로 날 밤이나 호두, 은행, 잣 그런 견과류를 어금니로 깨무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이걸 깨물어야 부스럼이 안 걸린다 그래가지고 건강에 올 한 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생호두를 어떻게 도대체 이거를 이거 진짜 근데 잘못 깨면 진짜 이 나가요. 그럼요. 이 나갑니다. 네, 여러분. 턱도 빠지고. 다른 말로 부스럼 깨물기, 이게 부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게 부럼 먹는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일괄적으로 견과류를 이제 부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한 해 건강을 위해서 치아 건강을 위해서 정호 씨도 오늘 그 부럼이라 그러죠. 그거를 한번 견과류를 먹으면 됩니다. 네네. 꼭 그 생호두를 안 드셔도 되고요. 그 생호두 껍질째 이거를 하라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렇겠죠. 네. 호두를 먹어라. 네. 우린 왜 견과류 먹으면 굉장히 이게 좋은 지방이잖아요. 견과류가 견과류가. 진짜 그 몸에 진짜 좋죠. 그리고 머리가 좋아진다고 네네. 해서 견과류 많이 먹는데 근데 그게 비단 우리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하와이를 가면 네. 거기 이제 마카다미아 종류 이런 견과류가 엄청 많이 나와요. 네. 근데 거기서도 그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대요. 이걸 많이 먹으면 머리가 엄청 똑똑해진다고. 그러니까 견과류를 일컫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 것 왜 같아요. 호두 네. 먹으면 많이 머리 먹자 뭐 좋아. 이런 거. 왜 호두가 모양이 왜 사람 뇌 모양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래서 물럭해가지고. 저는 그냥 그래서 머리가 좋아진다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 견과류에 그냥 영양소가. 이렇게 약간 머리가 두뇌가 활발해지는 걸까요? 그런 거 수도 있죠. 어찌되었건 네. 여러분 이제 월요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서 이제 야무시장상가 오셔가지고 그날 큰 행사도 있잖아요. 네네. 큰 행사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오늘부터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 그죠? 가족들 아침에 부럼도 같이 깨고 네네. 이도 좀 나가고. 찰밥도 먹고 근데 정원 씨는 지금 네. 감기를 잡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든 그냥 먹고 많이 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월요일은 건강한 모습으로 정우 씨가 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저는 이제 화요일 날 오는데요. 여기 월요일 날 행사 오셔가지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가득 웃음 가득 여기는 야음시장 상가 보이는 라디오 강수연의 음악 카페고요. 야음시장 상가 라디오 야음시장사 앱을 다운받으셔서 보이는 라디오 신청곡欄에 사연이나 신청곡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지난 방송에 사연을 좀 보내달라고 네네. 사연이 왔던가요? 아니요 아직. 아직 안 왔어요. 어제 오긴 했는데 네. 그 재방송할 때 와가지고 네. 하나 읽어주긴 했습니다. 그래요? 네. 많이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날씨 너무 좋은 금요일인데요. 행복한 주말 그리고 오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수연의 음악 카페 저는 강수연이었습니다.